한국에서 합기도 유망주였던 지혜는 낯선 미국 고등학교에서 브랜든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야, 코리안 닌자, 왜 이렇게 조용해? 너한테 마늘 냄새 나. 내가 향수 뿌려주게. 낯선 미국에서 시작되는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늦가을의 미네소타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서늘해지는 것 같았죠.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운동장이 펼쳐진 미네소타 링컨 고등학교 그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입던 교복 스커트의 주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게 합기도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이 요동칠 때일수록 몸을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합기도 유망주였습니다. 10년간 오직 합기도 하나만을 바라보며 땀을 흘렸고 메달과 트로피는 저의 실력을 증명해주는 훈장이었죠. 제 친구들은 늘 저에게 너처럼 멋진 애는 처음 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저 동양인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홀로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떠나온 저에게 이곳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고 최대한 조용히 이곳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저의 모습은 오히려 이곳에서 위험을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혜야, 준비됐니? 린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 스커트를 한 번 더 매만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20쌍이 넘는 낯선 눈동자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은근한 적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한 채 저는 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넌 이겨낼 수 있어라고 속삭였지만 제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린다 선생님은 저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함께할 김지혜 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왔고 아직 영어가 서툴 수 있으니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길 바라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교실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다 선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은 금발 여학생이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학생들은 작게 속삭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금발 러리의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랜든. 그는 저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라고?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냥 차이니즈 걸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그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총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참아야 해. 제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놓았던 합기도, 보복과 훈련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혜야, 합기도는 약한 자에게 함부로 힘을 쓰는 무술이 아니다. 약한 자는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괴롭히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그런 자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것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합기도는 너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 가르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참아내며 닌다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맨 앞자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자리에 앉자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아시안이군.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첫 수업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저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학교 생활은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습니다. 브랜든의 조롱은 며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제 귀는 늘 브랜든의 목소리를 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존재를 지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늘 강하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식당 구석의 테이블에 혼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과 불고기,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자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죠. 마치 멀리 떨어진 엄마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즐겨 먹던 그 평범한 도시락이 이곳에서는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또 이상한 냄새가 나네. 브랜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며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그가 제 테이블로 다가와 도시락을 가로챘습니다. 브랜든은 도시락 냄새를 맡고는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인가? 벌레인가?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브랜든이 도시락을 흔들자 그의 친구들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려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온 힘을 다해 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브랜드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꺼낸 치즈가루 통을 흔들었습니다. 피자 먹을 줄은 아니? 밥이랑 같이 먹으렴. 그는 조롱하듯 말하며 김밥 위에 하얀 치즈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냄새는 익숙한 엄마의 음식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브랜든의 조롱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제 존재, 제 모든 것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브랜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도시락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밥과 불고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순간 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웁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브랜든의 가식적인 사과와 함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왜 나는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를 넘어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스승님의 가르침과 충돌할지라도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참혹한 사건 이후 저는 혼자 텅 빈 식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씁쓸한 치즈 냄새가 아직도 코 속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당장 합기도 도장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위로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저를 이해해줄 사람도 저를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 못할 감정들을 홀로 감당해야 했고 그 외로움은 도시락을 짓밟혔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지혜야, 합기도는 약한 자에게 함부로 힘을 쓰는 무술이 아니다. 약한 자는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괴롭히며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그런 자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는 것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합기도는 너 자신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해야 한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브랜드는 저에게 힘을 과시하는 약자였습니다. 그에게 똑같이 힘으로 맞서면 저는 정말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와 합기도에 대한 철학이 충돌하며 격렬한 내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승님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브랜든의 행동은 이미 저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낯선 땅에서 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브랜든에게 달려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처럼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길러야 했습니다. 단순히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브랜든의 괴롭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격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되 그것을 폭력이 아닌 정당 방어의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한참을 걸어 동네 외곽에 있는 낡은 합기도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잠시나마 저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도장 문을 열자 익숙한 땀, 냄새와 함께 저를 반겨주는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지혜,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컥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합기도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도복을 입자 제 몸은 이전에 훈련했던 기억을 되찾는 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훈련장에서 혼자 품새를 수련하며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저의 발차기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에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도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을 이곳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합기도 도장에서의 훈련 후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오히려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건가 하는 불안감과 아냐. 나는 충분히 강해라는 자기 확신이 충돌하며 제 마음속은 매일이 전쟁터 같았죠. 저는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저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시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린다 선생님이 주신 체육복을 입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교복을 낚아채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브랜든의 친구인 케일럽이 제 교복을 들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죠. 그는 제 교복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툭툭 찼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옷이 없어졌나 보네. 닌자라서 투명한 옷이라도 입었나? 케일럽의 말에 브랜든과 다른 친구들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손에 들린 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덤덤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돌려줘.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차갑고 낯선 느낌이었을 겁니다. 브랜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교복을 제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교복을 받아든 저는 이미 심하게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있는 교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였겠지만 저에게는 매일의 굴욕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면 브랜드는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고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도 빈번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브랜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힘을 과시하는 어쩌면 불쌍한 약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당장 주먹을 휘두르려는 충동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언제까지 약자에게 당하는 약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린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혹시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린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합기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에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은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저는 폭풍, 전야의 고염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욕을 견뎌내는 것은 매일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린다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과 브랜든의 노골적인 조롱이 교차할 때면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함께 왜 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약해져야 할까? 라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죠. 저는 제 자신이 한국에서 가졌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에게 당장 힘으로 맞서는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 강과 후 곧바로 합기도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도장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땀 냄새와 함께 저를 반겨주는 관장님이 계셨습니다. 리처드 관장님은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듯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저를 지켜보기만 하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장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잠시나마 저의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 몸은 과거의 훈련을 기억하는 듯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차기 하나하나에 브랜든에게 당했던 모욕을 쏟아냈고 손목을 비트는 동작에서는 그들의 조롱을 찢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저는 훈련에 몰두하면서 지금의 이 고통과 분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거친 호흡과 함께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저는 제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언제라도 브랜든과 그의 친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브랜드는 약자일까? 아니면 그냥 힘을 휘두르는 폭력배일까? 그에게 합기도 실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 방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정해지지 않은 답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저의 몸은 당장이라도 행동하라고 외쳤지만 저의 마음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고 속삭였죠. 그날 밤 저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훈련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이 분노를 어디까지 억눌러야 할까?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합기도 도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에도 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키려 애쓰는 것과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저의 그런 내적 싸움을 알 리 없었죠. 그는 제가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자 오히려 더 대담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물함이나 도시락으로 시작했던 그의 괴롭힘은 이제는 제 존재 자체를 짓밟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실에 남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브랜든이 친구들과 함께 제 주변에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 브랜든은 제 책상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왜 그렇게 조용해? 너희 엄마 아빠도 너처럼 조용한가? 저는 그의 말에 애써 무관심한 척 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책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피부색은 왜 그렇게 노래? 꼭 썩은 바나나 같잖아. 마늘만 먹고 살아서 그런가? 마늘 냄새나. 그의 말에 친구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늘 냄새나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인 제 부모님의 피부색과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간신히 참으려 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합기도 훈련을 통해 억눌렀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브랜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은 약한 자에게 함부로 힘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브랜든의 행동은 이미 저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약자에 대한 힘과시가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전학생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저는 브랜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낮게 깔려 있었죠. 브랜든은 제 달라진 눈빛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몸은 본능적으로 합기도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지켜야만 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실의 공기는 정지된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브랜든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전학생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저는 브랜든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브랜든은 제 달라진 모습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너 같은 게 나한테 명령해.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브랜든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손이 닿기 직전 합기도, 훈련으로 단련된 제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힘을 쓰지 말라. 하지만 이제 브랜든은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날아오는 브랜든의 손목을 잡고 한 바퀴 돌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동작이었습니다. 제 몸은 가벼운 날갯짓처럼 움직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습니다. 저는 브랜든의 손목을 잡은 채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발끝이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단순한 발차기가 아니었습니다. 합기도의 기술을 담아 그의 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교한 동작이었죠. 브랜든은 여자애한테 당했다는 충격에 허무하게 눈이 풀렸고 옆구리에 느껴지는 통증에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키득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브랜든이 쓰러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싸움을 원한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지혜, 너 어떻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브랜든의 손목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천천히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무관심이나 조롱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저의 침묵을 깨고 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린다,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의 이 작은 반격이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뒤바꿀 엄청난 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는 린다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린다 선생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동안 브랜든의 괴롭힘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향한 학생들의 시선은 이전의 무관심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볼 때마다 웅성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제 주변에 모여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죠. 지혜, 너 혹시 합기도 선수였어? 정말 멋있더라. 아이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합기도를 배웠고 선수로 활동했었다는 이야기를요. 저의 이야기가 퍼지자 학생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브랜드는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고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다른 친구들도 더 이상 제 주변을 맴돌지 않았죠. 저는 비로소 이 학교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아이들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브랜든을 제압한 것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저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저를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제 용기에 감탄한 아이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날 저는 합기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저의 합기도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을 때 모두가 저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학교의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그 강인함으로 이 학교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스승님께 배운 합기도는 저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브랜든과의 사건 이후 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죠. 친구들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에는 웃고 떠드는 소리로 식당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선보였던 합기도 시범은 학교의 자랑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용기가 빛났던 곳, 바로 그 교실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민준이라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와 같은 한국인이었지만 저와는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는 늘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저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복도에서 브랜든의 친구였던 케일럽이 민준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케일럽은 민준이가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민준이의 어깨를 밀치며 비웃고 있었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눈빛으로 바닥에 흩어진 책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위해 나서야 할까? 아니면 그저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이제 막 평화를 찾은 학교에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과거의 저처럼 힘들어하는 민준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용기와 힘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케일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만해. 왜 남을 괴롭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케일럽은 저의 등장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또 영웅놀이 하려고? 넌 이제 브랜든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우리한테 덤비려고?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케일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지 않은 일을 참지 못할 뿐이야. 내가 민준이에게 한 일 모두가 보고 있어. 제 말에 케일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혼자 두지 않을게. 민준이는 제 말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민준이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이죠.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놓지 않고 학교 뒤편의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제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죠. 왜? 나를 도와줬어?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너랑 똑같은 경험을 해봤거든. 혼자서는 힘든 싸움이거든. 제 말에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모습을 보았을 뿐 제가 겪었던 아픔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에게 과거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브랜든에게 당했던 괴롭힘과 합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냈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준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난 너무 무서웠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 지혜야, 고마워. 민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는 함께 이겨내야지. 너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 둘이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합기도에서 배운 간단한 호신술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케일럽을 마주쳤을 때 민준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당당하게 서서 케일럽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케일럽은 민준이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야, 코리안 닌자. 내가 저런 찐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저는 케일럽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찐따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친구가 되어주고 싶을 뿐이야. 제 말에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케일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케일럽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민준이에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저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민준이와 저는 이제 학교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고 방과 후에는 합기도 도장에서 간단한 호신술을 수련하며 시간을 보냈죠. 민준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의 친구였던 케일럽은 민준이를 괴롭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케일럽은 민준이의 시험지를 빼앗아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야, 찐따. 어디 한번 잡아봐. 내 점수. 내가 다 소문내줄게. 케일럽의 조롱 섞인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케일럽을 따라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케일럽은 제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시험지를 저에게 던지고는 야, 코리안 닌자. 내가 저런 찐따랑 놀아주는 거 이제 질리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케일럽은 저와 민준이의 우정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혜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제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신을 도와주면서 자신 때문에 제가 다시 힘들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일도 아니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함께 이겨내는 거야. 제 말에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케일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케일럽, 시험지 돌려줘. 민준이는 너한테 찐따라고 불릴 만큼 약하지 않아. 제 말에 케일럽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케일럽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이가 아직 완전히 용기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도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요. 민준이와 저는 이제 학교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고, 방과 후에는 합기도 도장에서 간단한 호신술을 수련하며 시간을 보냈죠. 민준이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를 보며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의 친구였던 케일럽은 민준이를 괴롭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케일럽은 민준이의 시험지를 빼앗아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야, 찐따. 어디 한번 잡아봐. 내 점수. 내가 다 소문내줄게. 케일럽의 조롱 섞인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케일럽을 따라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케일럽은 제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시험지를 저에게 던지고는 야, 코리안 닌자. 내가 저런 찐따랑 놀아주는 거 이제 질리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케일럽은 저와 민준이의 우정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순간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혜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제게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신을 도와주면서 자신 때문에 제가 다시 힘들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 일도 아니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함께 이겨내는 거야. 제 말에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케일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케일럽, 시험지 돌려줘. 민준이는 너한테 찐따라고 불릴 만큼 약하지 않아. 제 말에 케일럽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케일럽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이가 아직 완전히 용기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것도요. 우리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요. 케일럽이 던진 시험지 사건 이후 민준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제 옆에 당당하게 서서 다른 아이들과도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우리는 함께 학교 생활을 즐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일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민준이를 괴롭혔죠. 민준이의 사물함에 이상한 낙서를 하거나 체육복을 숨기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민준이를 압박했습니다. 민준이는 괴로워했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민준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민준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준아, 혼자 힘들어하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는 함께 이겨내는 거야. 제 말에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실 나 케일럽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 봐 말 못했어.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픈 걸 모른 척할 수 없어.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마. 민준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케일럽이 민준이를 괴롭혔던 이유도 사실은 민준이가 케일럽에게 내가 괴롭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케일럽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브랜든이 없어진 후에도 케일럽은 왜 계속해서 괴롭힘을 멈추지 않는 걸까? 저는 케일럽에게도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이와 함께 케일럽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민준이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제 용기에 힘을 얻어 저와 함께 케일럽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민준이와 저는 방과 후 케일럽을 찾아갔습니다. 케일럽은 농구 코트에서 혼자 슛 연습을 하고 있었죠. 텅 빈 코트 위에서 공을 던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에 거만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던지는 공에는 힘이 없었죠. 케일럽, 우리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목소리에 케일럽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옆에 서 있는 민준이를 보더니 이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얘기? 너희 같은 찐따들이랑 할 말 없어. 케일럽은 여전히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굴하지 않고 조용히 민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왜 민준이를 괴롭히는 거야? 브랜든이 없어진 후에도 왜 계속 이러는 건데? 제 질문에 케일럽은 들고 있던 농구공을 바닥에 매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야, 너희가 뭘 알아? 브랜든이 나한테 했던 짓을 알기나 해? 브랜든이 나한테 내가 괴롭히는 애들 편들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협박했었어. 내가 민준이를 괴롭힌 건 내가 안 당하려고, 내가 안 힘들어지려고 그랬던 거야. 너희가 뭘 아는데. 케일럽의 충격적인 고백에 저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케일럽에 대한 연민이 깃들기 시작했죠. 케일럽은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야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너희처럼 강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브랜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케일럽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준이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랜든의 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았다는 것을요. 저는 케일럽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제 말에 케일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농구 코트 위에는 더 이상 거친 공소리 대신 새 친구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케일럽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농구 코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케일럽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세 사람의 눈에는 각자의 아픔이 담긴 눈물이 고여 있었죠. 브랜든의 폭력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방과 후 농구 코트에서 만났습니다. 농구 코트는 더 이상 케일럽의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새 친구의 아지트가 되었죠. 저는 케일럽에게 합기도에서 배운 간단한 호신술을 알려주었고 민준이는 케일럽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위로했습니다. 케일럽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 친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케일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케일럽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며 굳건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일럽은 여전히 브랜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브랜든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저는 그런 케일럽을 보며 브랜든의 폭력은 비단 가해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이와 케일럽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린다 선생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브랜든이 했던 일, 그리고 케일럽이 왜 그랬는지까지 전부 다. 민준이는 제 말에 동의했지만 케일럽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했던 짓들이 드러나면 나도 벌을 받게 될 거야. 케일럽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벌을 받게 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야 너도 우리도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케일럽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친구는 함께 린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선생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들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모두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새 친구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드디어 상처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린다 선생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새 친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죠. 저희의 고백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학교 폭력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브랜든의 과거 행적과 케일럽이 겪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밝혀졌습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랜든이 단순히 몇몇 학생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른 친구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이용해 또 다른 괴롭힘을 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브랜든은 전학한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일럽은 자신도 벌을 받게 될까봐 불안해했지만 린다 선생님은 케일럽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케일럽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하게 되었죠.
민준이와 저는 케일럽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새 친구는 이제 학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찐따가 아니었고, 케일럽은 더 이상 그랜든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기획하고 친구의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도 했습니다. 저는 합기도 시범을 통해 싸움의 기술이 아닌 나를 지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민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케일럽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저희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두려워하거나 조롱하는 아이들은 없었죠. 저희의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링컨 고등학교는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새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디오가 모두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